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력보다는 안전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난시가 심한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안내렌즈 삽입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미라클안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라섹 수술한 지 10년 된 환자가 재수술 상담을 오셨는데 이 환자에게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권해서 수술한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출전 기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출을 해야 돼서 이번에 각막 지용도 검사를 하고 시력 검사를 하고 굴절값을 검사를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오른쪽 왼쪽이 다 근심한 이디옵터 정도 생겨 있었고요. 난시는 없었습니다. 에피세포는 3,000개 정도로 아주 괜찮았고요. 각막 두께는 현재 500에 가까운 눈이라서 사실 재수술로 라섹을 해도 되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각막 모양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깎인 게 보이실 거예요. 이분은 난시를 교정을 많이 한 눈입니다. 수술은 처음 하셨던 원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난시는 지금 현재 제로인 상태인데요.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난시가 있는 눈들은 수평으로 대패지듯이 깎게 돼요. 근시가 있는 눈들은 라운드하게 깎게 되고 난시가 있는 눈들은 옆으로 많이 깎게 되는데요. 제가 이분에게는 지금 현재 라섹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내렌즈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수술 후 회복이 빠르냐? 그래서 수술 다음날 시력이 바로 잘 나온다. 그랬더니 나는 그러면 원장님이 권해주는 걸 하겠다 하셔서 이분은 안구도 크고 내피세포도 정상적이어서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당일날 바로 수술하시겠다고 해서 렌즈 주문을 했더니 재고가 있어서 그날 당일날 수술을 했던 케이스고요. 수술하기 전에 근시가 이디옵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하고 다음날 봤더니 양쪽 눈 다 근시 난시 없이 0, 0 나왔고요. 양안시로 1.5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 재수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수술 직후가 아니라 5년에서 10년 이후에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력보다는 안전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라식 수술을 라식으로 재수술, 플랩 리프팅을 통해서 재수술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라식이든 라섹이든 스마일이든 재수술을 라섹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보통 각막 두께가 두껍고 여유가 있으면 라섹으로 수술하는 것을 보통 권합니다. 라식으로 다시 리프팅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눈에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권하지 않은 편이고요. 가급적이면 환자분이 여유가 되거나 환자분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경우는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이후에 재수술로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저는 난시가 심했던 눈이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너무 절상량이 많아서 재수술을 해서 남은 잔여각막 두께가 여유롭지가 않은 경우에는 안내렌즈 삽입 수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내피세포 이슈가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지만 후방 안내렌즈는 내피세포 이슈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각막을 다시 깎아주는 것보다는 안내렌즈를 넣는 것이 각막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력이 나와서 이분같이 아까 보여드린 각막 지용도처럼 난시가 심한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섹하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도근시인 경우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렌즈 삽입 수술을 눈에 이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비용에 대한 거부감과 내피세포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8고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 환자분들은 각막을 절상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라섹을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내렌즈가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진 않습니다. 보통 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 분들은 고도근시 환자가 많습니다. 초고도근시 환자가 많죠. 그런 분들은 생활 습관이라든가 근거리 보는 습관이 안 좋아서 사실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인 이후에 근시가 진행하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10년 이후에 렌즈 삽입 수술을 교체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백내장 이슈는 사실 지금 저희가 후방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 렌즈 중 대부분 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렌즈를 하는데요. 이게 없던 시절에는 방수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서 대사이나 이상으로 인해서 백내장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만 2015년 이후에 나온 가운데 구멍이 뚫려온 렌즈를 삽입한 다음부터는 백내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라섹 수술 후 10년 지난 후에 재수술을 안내렌즈로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